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를 1995년도부터 28년간 운영해온 다이어트 지도자인 인간조각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맥주 다이어트 한번 따라해 보신 적 있는 분들이 있으신지, 그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게 어땠는지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나는 효과 없었다, 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계속 그냥 이제 잘못된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다이어트 내성이란 건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우선 다이어트 내성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어떤 거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약에 대한 것도 항생제를 자꾸 먹다 보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진짜로 필요할 때 항생제를 투여해도 낫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이게 생활하면서 좀 약간 상한 듯한 것도 자꾸 먹고 막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진짜로 나중에 커서 웬만큼 상한 거 먹어도 크게 배탈이 안 나요. 철저하게 그런 거 막 조심했던 사람들은 약간 상한 듯한 거 먹으면 바로 배탈 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성이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외에도 모든 것들이 이제 인간들은 적응하고 내성을 만들고 키워가고 이러는데,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몇 킬로를 뺐다 하면 몇 번 반복하면 안 빠져요. 닭가슴살 먹고 만약에 70kg에서 60kg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하면 70kg에서 60kg가 아니고 한 62kg까지 되더니 안 빠지더라. 좀 지나면 70kg에서 65kg 이하로 안 빠지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안 빠지게 돼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적응을 해버려요. 모든 식단이 다 이렇게 식단, 운동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무런 다이어트를 막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다이어트도 또 이렇게 제가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마다 틀려야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이 진행을 하면서도 내성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요거를 건너뛰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냥 저 끝에 있는 거 끌어당겨 가지고 하면은 빠져요. 빠지는데 내성만 키워버리는 거예요. 마무리를 못 지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정말 이렇게 체계 있게 진도를,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 사람도 체계 있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그우먼들 중에 이제 좀 살이 많은 좀 이렇게 통통하신 분들 있잖아요. 김민경 씨, 이국주 씨, 홍유나, 신기루 등등. 그런 분들이 똑같이 고도비만이지만 똑같은 식단으로 똑같이 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사람마다 틀리지만 크게 분류한다면은 김민경 씨는 같은 식단이라도 좀 빠지다 멈춰요. 빨리 멈춰요. 그러니까 덜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특히 좀 신기루 씨 같으면 좀 많이 뺄 수 있어요. 같은 식단으로 가지고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또 다이어트 상담을 해보면 또 이제 내성이 또 어느 사람이 많은지는 제가 이제 또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내성에 대한 걸 접어두고 체형, 가만히 편안하게 먹고 쪄온 사람이냐, 또 움직임이 많은, 홍윤아는 이렇게 움직임이 좀 많거든요. 움직임이 좀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무거운 것도 힘써서 들고 이런 김민경 씨처럼 이렇게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안 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몸을 하고 일어나면 벌써 이렇게 100kg를 들고 일어나는, 이렇게 스쿼트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절로 여기 하체 근육 운동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안 움직이고 덜 쓰는 사람은 그만큼 같은 다리 굵기라 하더라도 근육이 별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지방이 빼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방이 빼기가 쉬워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것이 바로 젖근육, 살코기예요.
이 고기를 보면 가죽이 있고 하얀 지방층이 있고 막 질긴 힘살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방은 제일 빼기가 쉬운데 그 다음으로 빼기 쉬운 것이 젖근육, 살코기라는 거예요. 살코기도 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살코기가 많은 체형이 있는데 그 김명희 씨 같으면 백근육 막 이게 무거운 거 많이 들고 많이 움직이고 걷다가 요즘 막 축구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사람은 허벅지 빼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식단으로 해야지 그 허벅지가 빠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틀려요. 체형에마다. 그 다음에 또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덜 먹었다를 많이 했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성이 생겨서 안 빠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살을 빼야 되냐 하면은 물론 막 고도비만인 사람이 빨리 빼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도비만이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살 빼야 되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냥 라지 사이즈 특대형 사이즈 옷 골라 입으면 되지 나 그런 옷 이쁘지도 않으나. 그럼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쳐다보는 거 나 신경 안 써. 어때? 특히 외국에 가면은 이게 오히려 신경 쓰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 살 빼야 되겠는데 이러면 그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대놓고 살 좀 빼야 되겠다 이러면 싫어하죠. 하지만 불편하지 않는 사람은 살을 뺄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게 뭐냐면 해봐야 안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진짜로 내가 이런 거 다이어트 잘못됐다 저런 거 잘못됐다 내게 진짜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자기께 진리더라고. 진짜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하다가 말아버리면 내성만 키우는 거예요.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해야 될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1m 65인데 몸무게 58kg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이어트 할 필요 없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좀 약간 통통할 수 있을, 통통도 아니죠. 엄마들로선 표준 체중에 가까운 사람이니까는. 근데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키 165에 몸무게 50kg일 때가 제일 편했어. 난 그때 그 실로 가고 싶어. 항상 불편해하고 불만해하고 다른 다이어트 해봐야 빠지지도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뺄 살이 별로 없어도 그 사람은 그걸 빼야지만 만족해야 하니까. 근데 체중을 떨어뜨리는 거는 제가 1편에서 얘기 드렸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능하다고. 굶어서도 가능하고 닭가슴살만 먹고 무염식에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근데 유지 못하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체중만 떨어뜨렸던 거예요. 진짜로 다이어트를 완성시키려면 빼서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때 그 사람이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좀 이게 고도비만 아니더라도 많이 비만이다. 키가 1m 65에 몸무게 80kg다. 근데 병원 갔더니만 당뇨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무릎 관절도 무슨 몸무게 때문에 연골이 삐져나 올라오른다.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 들고.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 사람 1순위예요.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1순위예요. 근데 누가 옆에 자꾸 다이어트 하래. 우리 남편이 하래. 이러면서 이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의지가 없거든요. 누가 하래서 하면 좀 하다가 말아버려요. 살 조금만 빠져도 됐어 하고 만족해버리고 그만둬버려요. 안 돼요. 진짜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끝까지 마무리까지 지어야 되거든요. 마무리란 몇 킬로 뺀 걸 마무리가 아니에요. 20kg 나는 80kg에서 20kg 빼서 60kg를 만들고 싶어. 60kg 만든 게 성공이 아니에요. 60kg를 만들어서 그걸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게 다지기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일반식에 그러면 2편에서 얘기했던가 다른 다이어트보다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맛도 교정이 돼야 되고 습관도 교정이 돼야 돼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다이어트를 정말 하기 싫어하는 고도비만 친구가 있었는데 자꾸 누가 뭐라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왔는데 상담을 하고 너 다이어트 네가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하래서 하면 안 되는데 나 그랬는데도 그래도 할래요. 내가 할래요. 이러는데
예,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막 나중에 좀 털털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좀 많이 이게 사적으로도 친해졌는데, 정말로 난 다이어트 하기 싫다. 근데 결혼식을 하는데 날씬하게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에 3천만 원이었어요. 3천만 원 주고 위 밴드 수술 하려고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래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랬는데 한 2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 친구는 한 이제 100kg에서 이렇게 한 40kg를 빼야지, 키가 한 1m 62 정도 됐으니까는 한 40kg를 빼야 되는데, 그 위 밴드 수술 받고 막 전화해가지고 저요 막 15kg 빠졌어요.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빠졌어요. 그래서 그 축하한다. 결혼식 할 때 내가 갈 테니까는 예쁘게 드레스 입고 하자. 떨떠지면서 나 20kg째예요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2년 반이 지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전화번호가 뜨길래 이제 걔인 줄 알았죠. 근데 전화 오고 말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제 누구야, A야, 너 왜 살 빼고 결혼하고 행복하지 않아? 왜 그래? 그랬더니 막 한참 울다가 저 도로 쪘어요. 위 밴드 수술을 했는데 접어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었거든요. 근데 도로 쪘대요. 왜일까요? 살찌는 습관, 입맛 그대로거든요. 단지 좀 못 먹었던 거예요. 단지 음식을 못 먹었던 거예요. 근데 꾸준히 난 그거 먹고 싶으면 꼭 가서 먹어야 되는 습관, 먹고 그냥 움직이기 싫어하고 누워 있으려는 습관, 그 다음에 단맛, 이 설탕, 크림, 이렇게,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다 설탕 넣은 음식을 꼭 좋아해요. 그러니까 치킨도 양념치킨, 케이크. 그러니까 입맛도 살이 찌는 입맛, 생활도 살이 찌는 생활, 운동도 살이 찌는 운동.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습관. 모든 것들이 살이 찌는 습관인데 입맛이고 행동이고 모든 게 그런데 단지 음식물을 집어넣으면 예전에 이만큼도 넣을 수 있었는데 이제 요만큼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지만 당연히 나 위수술 했으니까 그럴 거다 하고 받아들였고, 그러니까 체중이 그만큼 빨리 빠지지도 않아요. 천천히 줄더라고요. 그랬는데 나한테 전화 준 20kg에서 좀 더 빠져 25kg에서 멈추더래요. 그러니까 한 75kg까지 빠졌다가 나름대로 그냥 그 모습으로 결혼식을 했고, 근데 결혼식 하는데 좀 통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70kg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는 남들이 볼 때 그러거든요. 만약에 이제 키 1m 70에 몸무게 58kg를 만들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한 53kg 정도, 막 5kg 정도 낮게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75kg가 됐다는데 내가 볼 때 한 80kg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결혼했는데 그나마도 쪄버렸대요. 보진 않았어요. 통화로 울면서 통화하는 것만 들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음식물을 좀 못 먹긴 하지만 꾸준히 단맛을 즐기고 케이크를 즐기고 먹고 자고 늘어져 있고 그러면서 식탐은 그대로니까는 더 먹으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위를 늘렸어요. 결국은 살이 찌는 음식을 골라 먹는 사람인데다가 양만 줄었다가 양이 다시 늘어나고 생활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면 자꾸 손 동작, 발 동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도 개그우먼 중에서도 좀 동작이 많은 친구들은 조금 더 적근육, 이게 살코기가 좀 많은 체형일 거다. 근데 누구야, 신기루 씨 같으면 이렇게 말할 때 움직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빼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틀려요. 자, 오늘 얘기는 다이어트에 대한 내성. 그러니까 다이어트 진짜 어떤 다이어트든지 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막 굶어서 안 먹고 그냥 그 체중을 떨어뜨려서 그거를 안 먹고 버티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안 해야 될 다이어트예요. 하지만 일단 했으면 끝까지 가려는 거죠. 끝까지. 그냥 안 먹고 끝까지 버티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막 미음만 먹고 죽만 먹고 그러는 생활이 익숙해진다면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지. 뭐 닭가슴살 먹는 거 닭가슴살 끝까지. 그냥 뭐 진짜로 닭가슴살 먹고 살아갈 수 입맛이 그렇게 바뀌어버리고 막 하면 그거 괜찮아요. 안 찔 거니까는. 근데 그랬다가 말았다가 그랬다가 말았다가 막 했다가 말았다가 10kg 뺐다가 뭐 다시 12kg 늘리고 반복하면 나중에는 진짜 안 빠지는 몸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곧 또 저탄고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그 저탄고지를 28년 전에 내가 만들 땐 정말 이건 소중하게 쓰는 식단인데 했던 건데 그거를 아무나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부작용이 너무 커요. 그거 한 사람들이 진짜 안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고도비만이라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할 때. 나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 돼. 결혼식이 있어. 아니야, 병원에서 나 큰일 난대. 그러니까 내가 불편했을 때.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좀 약간 슬픈 얘기인데, 고도비만인데, 내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러 오면,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잘 물어보거든요. 이유가 분명할 때 해라라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누가 하랬어요? 남편이 하랬어요? 이러면 좀 더 나중에 하세요. 나 밀어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하지 않고 오프라인 강남에서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통통하신 분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통통하신 분한테 이제 안녕하시냐 뭐 인사도 하고 다 얘기한 후에 이렇게 왜 살을 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얼마 전에 쇼크를 한번 받았대요. 어떤 일이냐 그랬더니만 그때 이제 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했었나 보더라고요. 겨울인데 좀 외진 곳이었나 봐요. 거기 어디 집을 찾아가는데 좀 컴컴하고 아주 늦었고 문 닫은 데가 많았고 그래가지고 길을 잘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양품점 이렇게 옷 파는데 조그마한 옷 파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막 잘 됐다고 빨리 가서 물어봐야지 하고 이제 막 추운데 이제 막 뛰어 들어갔나 봐요. 그랬더니 문을 열으니까 난로 옆에서 이렇게 졸고 있던 그 종업원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가 아, 예 하고 벌떼나서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만 도로 앉으면서 아, 여기 맞는 데 없어요. 그러고 딴짓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자기 이제 뭐 길을 물어보려고 들어왔었는데 그렇게 할 때 너무 가슴이 쾅 이렇게 막 찢어지는 듯이 아프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바로 문 닫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울면서 길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은 이제 뭐 찾아가긴 갔는데 그날 충격이 너무 커서 살을 좀 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래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당신은. 그리고 올바른 곳을 찾아왔으니까 당신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한 40kg 정도 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고 그때 뭐 명절 때, 추석 때만 꼭 전화 와가지고 네, 감사합니다로 인사하고 막 그랬던 친구였는데 오래오래 기억에 남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살을 빼야 될 이유가 분명할 때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인간조각가, 다이어트 스쿨 살잡이 검색해서 들어와 보시면은요, 지금은 제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방치했던 거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대로 관리해 보려고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좋아요, 구독 푹 눌러